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트박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대한민국 바이오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화면에 숫자 보이시죠? 분기 매출 1조 원 플러스, 영업이익 성장 플러스 115%, 자사주 소각 1조 8천억 원. 이게 꿈먹고 사는 바이오 기업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찍히고 있는 실적입니다. 저 사실 한동안 셀트리온을 안 다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제 방송 방향성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한 종목에 몰빵하는 전략이 아니라 타점 잡고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갑니다. 이 셀트리온이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떤 회사인가? 먼저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요,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퍼스트 무버. 어렵게 들리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국 가면 타이레놀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레놀 말고 성분이 똑같은 저렴한 아세트 아미노펜 복제약 사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효과는 똑같은데 가격이 훨씬 싸니까요. 바이오 의약품도 똑같습니다. 수조 원짜리 오리지널 주사약의 특허가 끝나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훨씬 싸게 전 세계에 파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셀트리온은 이걸 세계 최초로 뚫어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 선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냐 보시면 진화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따로 놀면서 매출 몰아주기 아니냐,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 들으면서 주가가 억울하게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을 완료하고 투명한 원가 구조를 갖춘 글로벌 종합 빅파마로 진화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체질 개선이 끝나고 이익이 폭발하는 구간에 지금 막 진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환경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보통 금리가 내려가야 바이오가 간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한테는요, 일반 바이오들은 R&D 비용만 쏟아붓고 돈을 못 버니까 부채가 많고 이자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구간에서 쥐약인 건데, 하지만 셀트리온은 다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셀트리온은 이미 자체적으로 수조 원의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금리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다는 뜻이죠. 오히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성장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수급이 유입될 때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튀는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화면 오른쪽,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성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셀트리온은 매출의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달러랑 유로화로요. 보완율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기초체력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방어주 역할을 하는 건데, 정리해드리면 시장이 흔들릴 때는 방어주가 되는 거고요,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릴 때는 성장주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강한 양손잡이 무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한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실적 화면을 띄워드렸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기 매출 1조 원이 플러스고 이제 분기 1조 원이 기본 베이스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플러스 115%,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1조 8천억 원. 이 정도로 주주 환원의 진심인 바이오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었냐를 살펴보면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익이 이렇게 폭발했냐, 아래 보시면은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합병 직후였기 때문에 재고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판권 비용 같은 합병 일회성 비용들이 이익을 눌렀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 모양이냐 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게 착시였던 거죠. 현재는 그 무거운 합병 비용 부담이 2026년 들어서면서 싹 다 사라진 겁니다. 원가율이 정상화되니까 이익이 터진 건데, 이게 이번 실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건 주식수를 줄인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이나 주주환원, 이 정도로 진심인 바이오 기업은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뭘 팔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이걸 알아야 진짜로 이 회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5가지 핵심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렘시마 IV,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입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60%대예요. 오리지널 약을 밀어내고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룩심하고 항암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주마, 유방암 항암제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정적 수익원을 가지고 있죠. 자, 네 번째는 베그젤마입니다. 안과 및 항암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 중인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플라이마인데 이건 좀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미국 매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 다섯 개가 탄탄하게 버티면서 매출 기반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다섯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펜트라거든요. 미국에서는 진펜트라,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원래 류마티스 환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했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병원 다녀오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셀트리온이 이걸 세계 최초로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집에서 배에다가 톡 찌르면 2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세계 최초예요. 혁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유럽에서 램시마 SC는 이미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넘기며 맹활약 중이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직접 판매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펜트라라는 복제약이 아니라 신약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약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특허 장벽이 2040년까지 보장됩니다. 지금부터 15년 가까이 경쟁자가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내 대형 PBM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의 등재가 완료되면서 올해 처방량이 눈물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으로만 연매출 1조 원을 넘기는 블록버스터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셀트리온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흔들리는 잡주 대신에 펀더멘탈 확실하고 숫자가 찍히는데 시장 환경 때문에 억울하게 눌려있는 대장주를 골라서 타점 잡고 모아가는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을 선정한 이유 4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폭발입니다. 영업이익 플러스 115%, 분기 매출 1조 원이 기본화가 되었다라는 거고 합병 비용이 사라지면서 이익 구조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펜트라 성장입니다. 미국 직판 블록버스터 등극을 직전에 두고 있고 2040년까지 특허 보호받으면서 단일 제품이 연 1조 원짜리 캐시카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주환원입니다. 1조 8천억 원 자사주 소각에 추가 매입과 소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 주주한테 진심인 바이오 기업,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없습니다. 네 번째, 양성잡이 강점입니다. 금리 인하가 오면 성장주로 튀고 고환율 구간에서는 방어주로 버팁니다.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도 강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게 문제였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종목의 비중을 과하게 실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고 여유 있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시장 환경에 억울하게 눌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각종 뉴스와 시황 업데이트는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채널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셀트리온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셀트리온은 월봉으로 작게 놓고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자 2018년과 2021년을 고점으로 지금은 좀 정체기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월봉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은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은 추세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상승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그리는 방법은 자, 이거 두 개를 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과 바닥을 이어주는 선을 그리시고 자, 바닥과 바닥을 이어주는 선을 그린 다음에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클론을 누르게 됩니다. 클론을 눌러서 고점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고점과 고점이 일치하고 저점과 저점이 일치하는 이런 상승 채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셀트리온은 단기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돌아서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 놓은 고점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놓고 보면요. 요번에 추세 돌파가 나온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리테스트 구간을 걸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물대는 강한 지지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16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16만원대는 제가 2025년 9월 2일 날 16만 8,800원에 셀트리온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2025년 9월 14일서부터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 40% 넘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기 24만원 꼭대기에 가서 팔고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모아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자리에서 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뭐 1, 2% 모아가고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또 다음 지지대에서 추가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무리하게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 한 종목만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여러 개 분산시켜 가지고 제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고포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포스라는 종목을 돌려 세워 나오기 전까지 제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 한 종목씩 채워 나가면서 그 비중을 조금씩 타점마다 늘려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물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추세가 무너져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더 싼 가격에서 타점을 잡아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가 채워 나가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방송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